안녕하십니까. 앞의 강의에서는 살바도 달리의 창가에 서 있는 소녀라는 작품에서 볼 수 있는 현실과 허구의 문제를 다뤘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벨라스케스의 몇몇 작품과 무리오의 작품을 제시해 봤습니다. 화가들은 이런 두 세계 또는 두 개념을 하나의 캠퍼스에 넣으면서 각자 자기가 고안한 방법들을 적용한 것도 확인하게 되었는데요. 벨라스케스는 벽을 뚫는다든가 거울을 배치하면서 그 효과를 냈고요. 무리오의 경우는 틀 밖으로 손을 내민다거나 천을 밖으로 나오게 함으로써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편 살바도르 달리는 거울과 창을 통해 그리고 하얀 천을 통해 이런 효과를 내고 있죠. 그런데요, 사실 렘브란트의 성가족이란 이 작품도 내부의 그림 앞에 붉은색 커튼을 쳐서 두 공간 또는 두 세계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림 속 성모와 예수의 모습은 마치 무대의 상황, 즉 현실이 아닌 허구의 세계인 듯이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림을 관람하는 현실의 관객 입장에서 커튼 밖은 현실의 공간이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커튼 내부와 외부가 모두 하나의 그림인데 말이죠. 결국 렘브란트 이 그림을 앞에서 설명한 그림에 적용한다면 커튼은 현실과 허구를 구분하면서 동시에 두 세계를 잇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작품을 볼까요? 페레 모렐 델 까소라는 스페인 화가의 작품입니다. 그림 밖으로 나오는 소년인데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 전체가 그림이지만 그림 속 액자 밖은 우리가 이 그림을 보는 현실과 연결되어 있다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소년이 두 눈을 부릅뜨고 뭔가 따지듯이 허구에서 현실로 나오는 모습에서 화가가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지 강력하게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페레 모렐 델 까소의 이런 과감한 그림도 그 웃고 있는 두 소녀라는 작품이나 두 소년이라는 이 작품을 보게 되면 앞에서 언급했던 1600년대 스페인의 화가 바르톨로메 에스테반 무리오라거나 말라가의 교회 조각을 남긴 페드로 데 메나의 작품을 연상하게 합니다. 이렇듯 화가들은 자신이 그리는 것이 과연 현실인가 아니면 허구인가에 대해 생각해보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예술가들이 창작의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쩌면 자연스러운 고민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그림과 조각은 물론 연극이나 문학 등 여러 분야와 장르에서 이런 고민의 모습을 찾아보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현실과 허구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 것일까요? 네, 이것은 우리들이 본질적인 질문까지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진리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죠. 아울러 이 질문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것으로는 현실, 진실, 사실이라는 것 등이 있겠고요. 이들의 상대적인 것으로 허구, 거짓, 상상이라는 것 등이 있겠죠. 우리는 전자의 경우에 객관적이라는 단어를 첨가하게 되며 후자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주관적이라는 것을 대표하기도 합니다. 진실과 사실, 그리고 진짜라는 것에 객관적이라는 수식어를 붙여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확실한 것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게 되죠. 그런데 말이죠. 어느샌가 우리는 객관적 리얼리티, 즉 우리가 현실이고 진실이며 사실이고 진짜라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이며 변함없고 절대적인 것이 아님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즉, 리얼리티라는 현실 또는 사실의 허구와 거짓, 상상과 가짜가 함께 한다는 점을 깨닫게 된 것이죠. 현실과 허구에 대한 긍정과 부정의 이분법적 분류의 시대를 지나서 이 모든 것이 섞여 하나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현실 또는 사실은 허구이며 허구는 사실이라는 점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사람들은 특히 문학을 비롯한 예술에서는 절대적인 리얼리티, 즉 객관적인 사실을 제시하고 강조하려던 과거의 태도를 버리고 오히려 그렇게 주장했던 리얼리티의 허구성을 보여주는 시도들을 하게 됩니다. 앞에서 살펴본 살바도르 달리의 창가에 선 소녀라는 그림에서
창을 통해 현실과 허구가 나눠지는가 하면 동시에 하나가 되는 현상을 이해하게 되는데요. 결국 현실과 허구는 그림 그리기의 주체가 어디인가에 따라서 달라질 뿐 창밖은 허구이면서 동시에 현실이고 방안은 현실이면서 동시에 허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하게 됩니다. 이렇게 현실과 허구의 문제에서 우리의 인식의 범위를 좀 더 넓혀본다면 결국 사실은 없고 해석만 있을 뿐이다라는 니체의 말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진리는 없으며 우리는 단지 그것을 찾아가기 위해 노력할 뿐이라는 말과도 상통합니다. 여기서 진리를 비롯해 현실, 진실, 사실 등의 용어를 씀에 있어 일부 혼동을 일으키기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해석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이라는 용어를 쓰기 때문에 결국은 허구, 거짓, 상상, 그리고 주관적이라는 수식어까지를 포함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인데요. 이때 니체가 진리는 가장 효과적인 거짓말이다라고 말한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즉, 한 사람이 자신의 말에 진실이다, 사실이다, 진리다라는 말을 통해 절대성을 부여하려고 하지만 결국은 자신의 해석일 뿐 나의 사실이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는 거짓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각자는 자신의 해석을 절대주의라고 주장하고 강요하는 태도를 버리고 각각의 해석에 대해 인정하는, 그래서 그 해석은 끊임없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죠. 예술 작품 속 현실과 허구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가 좀 깊은 곳까지 왔는데요. 오늘날 우리는 탈중심주의와 탈권위, 그리고 다원적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중요한 관점은 모든 해석은 상대적이며 각자는 자신만의 해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앞에서 살펴본 예술 작품 속 현실과 허구의 경계를 넘나드는 방식은 바로 이 다원적이고 다층적인 복잡한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글쎄요,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것, 그리고 말하는 것이 절대적인 가치를 갖고 있나요? 그게 진리이고 사실인가요? 감사합니다.